자, 이제 이틀날 아침이고요. 이제 기타 큐슈로 넘어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간이 7시 14분. 제가 8시 기차거든요. 지금 하카타역에 가서 짐 보관함에 맡기고, 그리고 기차를 저는 약간 정리를 해놓고 가는 걸 좋아하는 편이라서 정리하는 것 자체도 어차피 숙박에 포함되어 있잖아요. 저는 이렇게 좀 몰래 다녀간 거, 그런 거 좋아합니다. 몰래 다녀간 티는 안 나지만 이제 이틀째 여행 가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호텔은 12시 되면 이 정문을 닫는데요. 그래서 카드키로 이렇게 대고 건물 문을 열어야 된다고 합니다. 기타 큐슈로 넘어가기 위해 무거운 짐들은 하카타역 뒤편 사물함에 보관했습니다. 어제는 500엔짜리 보관함에 넣었는데 오늘은 운 좋게 400엔짜리 보관함에 넣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카타역에서 인기 있는 크로와상 집인 1포대 델미늄 기다리는 줄이 적어서 저도 한번 줄을 서봤습니다. 기다리면서 보니까 세 종류의 크로와상 중에는 초코 크로와상을 독보적으로 많이 사시더라고요. 저는 처음이라서 세 종류 다 샀습니다. 아침이라 카페인도 부족해서 스타벅스에서 커피를 한 잔 구입했습니다. 이 시간에 문을 여는 로컬 커피숍은 없었습니다. 기타 큐슈 고쿠라로 가는 소닉5 열차를 탑승했습니다. 기차에서 크로와상이랑 커피를 이제 먹을 생각입니다. 화면이 흔들리는 이유는 제가 카메라를 거치할 곳이 마땅치 않아서 조금 불안정하게 세워뒀는데 화면으로 보니까 많이 흔들려 보이는군요. 그리고 크로와상은 제가 먹어보니까 세 종류 중에는 확실히 초코가 맛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왜 초코를 많이 사는지 알 수 있었고요. 물론 세 개 다 먹을만 했지만 그래도 초코가 조금 더 맛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이번에 여행해서 너무 많이 걸어가지고 신발에 구멍이 났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저렇게 구멍이 나는지 모르겠는데 좀 부끄럽더라고요. 고쿠라역에 도착하자마자 모지코 역으로 가는 기차 시간이랑 맞아 떨어져서 개찰구를 통해 밖으로 나가지 않고 바로 모지코 역으로 가는 기차를 탑승했습니다. 아침 시간이라서 역에 이 기차 안에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모지코 역에는 그래도 사람이 많았습니다. 역 안에 스타벅스 커피도 있더라고요. 들어가 보지는 않았는데 생각보다 커피숍 안에도 많은 사람들이 커피를 먹고 있었습니다. 모지코 역사는 참 말 그대로 뭔가 레트로적인 느낌이 강했습니다. 일대 자체가 상당히 복고적이면서 세련된 느낌을 풍기는데요. 일본의 개항기 흔적을 많이 간직한 곳입니다. 1910년에서 1920년까지 개항으로 외국 무용이 번성했던 곳이라고 하는데요.
이 당시 우리나라는 무단 통치와 문화 통치를 겪던 시절이기도 합니다. 이 건물은 옛날 오사카 상선 건물이라고 하는데요. 뭐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여기 모지코에서 유명한 바나나맨과도 사진을 찍어 보았습니다. 제가 시간이 조금 이른 편이라서 사람이 없는데 일요일인 만큼 금방 사람이 늘어날 것 같았습니다. 저 왼쪽에 보이는 게 모지코 레트로 전망대인데요. 2019년도 2월에 어머니와 이곳을 왔을 때 올라가 보았는데요. 이번에는 따로 올라가 보지는 않았습니다. 여기서 어머니 사진 찍어준 기억이 나는데 이날은 또 아침 일찍부터 마라톤 대회가 있었나 보더라고요. 많은 사람들이 마라톤을 하고 있었습니다. 뭔가 되게 평화로워 보이는 그런 동네였어요. 여기가 간몬 연락선 매표소이고요. 여기서 표를 사야지 시모노세키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시간대를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800엔을 주고 왕복 티켓을 구입했습니다. 티켓이 2장 나옵니다. 방향이 두 갈래인데요. 시모노세키 방향으로 잘 타시면 됩니다. 시간대는 매시간 10분, 30분, 50분 이렇게 배가 왔다 갔다 합니다. 날씨가 참 좋습니다. 저 멀리 저 간몬대교도 보이고요. 저기 밑으로 해저 터널이 있는데요. 저기로 가시면 걸어서도 시모노세키를 갈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시간 전략을 위해서 그냥 배를 탔습니다. 이 배 느낌이 약간 통영에서 한산도 넘어갈 때 그 느낌과 굉장히 좀 비슷합니다. 시모노세키 도착하자마자 바로 가라토 시장으로 향했습니다. 시모노세키 돌아다니다 보면 여기저기서 보고를 많이 발견할 수 있는데요. 이 지역이 보고 유통으로 유명하다고 합니다. 일본에서 생산된 보고 80% 가까이가 모인다고 하는데요. 좌우지간 보고가 유명한 동네라고 합니다. 가라토 시장입니다. 이곳에서 스시를 조금 사서 야외에서 먹을 계획입니다. 여기에도 보고가 있고요. 가라토 시장에는 스시뿐만이 아니라 튀김 등을 판매하고 있었지만 생각보다는 이제 수산물들, 특히 우리나라 자갈치 시장 같이 살아있는 생선은 잘 보지 못했고요. 대부분 메인은 스시를 판매하고 있었습니다. 많은 가게들이 스시를 판매하고 있었는데요. 저는 조금 한적한 가게에서 스시를 한번 구입해 봤습니다. 100엔짜리도 있고 200엔짜리도 있고 250엔짜리도 있고. 이제 포장을 하고 밖으로 나가면 됩니다. 밖으로 나가면 이제 밖에서 먹는 공간이 펼쳐집니다. 포장을 해와서 이렇게 야외에서 스시를 먹을 수 있는데요. 점심시간도 채 되지 않았는데 이미 많은 사람들이 한 자리씩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야자수 나무와 저기 간몬대교까지 참 친근하면서도 이국적인 풍경입니다. 저는 사람이 좀 없는 곳으로 멀리 이동해서 자리를 잡았습니다. 스시를 살 때 유독
줄이 긴 몇몇 집이 있었지만 사람이 너무 많아서 그 줄을 끝까지 서 있을 자신이 없었습니다. 저는 그냥 웬만해서는 다 맛있게 먹는 편이라서 괜찮습니다. 자, 그러면 스시를 한번 본격적으로 먹어보겠습니다. 이건 인상 찌푸리는 게 아니라 맛있어서 그런 겁니다. 막 먹다 보니까 아우 조금 더 살 걸 그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한테는 연어가 특히 제 스타일이었습니다. 맛있었습니다. 스시를 깔끔하게 다 먹어 치웠고요. 네, 배가 불렀지만 그래도 들어가더라고요, 스시가. 그리고 야외에서 먹으니까 더 맛있었던 것 같아요. 쓰레기가 돌아다니지 않게 쓰레기를 받아주시는 분들이 따로 계셨습니다. 스시를 먹고 가라토 시장을 좀 더 구경해 봤는데요. 정말 사람이 많긴 많더라고요. (2층으로) 올라가서 가라토 시장 전체를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위에서 살펴보니까 확실히 시장의 입구 쪽에 사람들이 많이 몰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점점 뒤쪽으로 갈수록 제 스시나 튀김보다는 실제 시장의 생선, 해산물 이런 것들을 판매하는 구역들이 나타났습니다. 시장 한켠 별도 구역에는 식품들을 파는 구역이 있었고요. 유독 친근하면서 고소한 냄새가 나는 곳이 있어서 제가 머물렀는데 그곳은 한국 해산물을 파는 곳이더라고요. 이 김이랑 한국 고춧가루, 김치 이런 것들을 팔고 계셨는데 줄을 서야 될 정도로 관심을 가지고 구입하는 분들이 많으셨습니다.